안녕하세요. 좋은 책 소개하는 팟캐스트 채널 독고다이북스. 네, 주인장 독고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책이네요.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패배를 껴안고, 이름 제목 멋있습니다. Embracing Defeat, 패배를 껴안고 라는 책이고, 존 다우어라는 미국의 학자가 쓰셨습니다. 민음사에서 나왔고요. 벽돌책입니다. 이게 약 840페이지, 한 800페이지 정도 되고 주석도 뒤에 두툼합니다. 이거 읽는데 거의 제가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고요. 물론 뭐 중간에 조금 다른 책을 읽기도 하고 또 뭐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책만 다 읽지 못하니까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통 책을 들고 다니면서 짬을 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벽돌 책이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갖고 나갔습니다. 집에서 독서대에 올려놓고 읽었고요. 읽을 때도 뒤에 이제 후주, 미주일까요? 예, 후주도 좀 두툼하고 읽을 부분들이 있어서 그 책 가름끈을 2개나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본문도 읽고 주석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벽돌 책을 읽어서 매우 뿌듯합니다. 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제가 일본 학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지윤 박사님이라고 TV에도 많이 나오시던데요. 예전에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거기 계속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정치학 박사신데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항 교수님과 같이 뭔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대담식으로 얘기도 나누시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그런 좀 정치 역사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김지훈 박사님이 이 책을 언급하셨습니다. 패배를 껴안고 이거 정말 재밌게 읽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딱 땡기더라고요. 와, 정말 재밌게 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책일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게 2000년 미국 퓰리처상 논픽션 부문 수상자였습니다. 나온 지 좀 됐죠. 1999년도쯤에 이게 그 미국에서 나왔고 아마 이듬해 퓰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퓰리처상은 뭐 사진 부문도 유명하고 픽션도 따로 이제 그 픽션 부문도 따로 수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논픽션 부분에서 수상을 한 책인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퓰리처상 논픽션 그 수상작들이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진 않았더라고요. 퓰리처상이라고 하면 워낙 권위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책들도 잘 팔리고 했을 텐데 그게 우리나라에 족족 번역이 되지는 않고 아마도 뭐 판매 가능성이나 이런 걸 또 고려해가지고 번역도 하고 출간도 하고 했겠죠. 네, 의외로 퓰리처상 논픽션 부분 수상작들이 한국에 번역이 되지 않았다, 많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예, 어쨌든 이 책은 2000년도 벌써 거의 뭐 24년 전입니다. 그때 수상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이게 번역 출간이 됐더라고요. 민음사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판이 됐어요. 되게 좋은 평가를 받은 책인데 지금은 시중에서 이걸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헌책방이나 이런 데서 구하셔야 되고요. 저는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절판이 된 책이지만 역시 도서관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빌렸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가 이제 이 책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도서관, 한 도서관 책이 아니라 두 도서관의 책을 번갈아 가면서 오래 대출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한 도서관 책은 조금 읽은 흔적이 꽤 있었고, 또 한 곳은 이 책을 내가 처음 펼치는 게 아닐까 하는 또 그런 좀 서글픈 마음이 들 정도로 깨끗한 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절판된 책을 구해서 읽을 수 있어서 기뻤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일본학에 관심이 있다가 김지훈 박사님의 추천을 우연히 접하게 돼서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존 다우어 교수님은 MIT의 역사 교수님이시고요. 명예 교수님이라고 하십니다. 1938년생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조금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일본 여행을 하다가 또 이제 어떤 여성분을 만났고 그분이랑 이제 결혼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일본을 더욱더 깊게, 그리고 언어가 또 되니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패배를 껴안고는 정말 그 책 소개나 이런 데 보면 뭐 퓰리처 상을 탄 것으로도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평도 되게 좋습니다. 뭐 이게 물론 뭐 마케팅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건 이런저런 평들도 좋고 재밌습니다. 저도 읽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학술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재밌고, 뭐 그냥 건조한 문장으로 쓰여졌는데 잘 읽히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지루하지 않았고요. 두껍지만 지루하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1945년 패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쭉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요. 1945년부터 미군 점령이 끝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가 되는 즈음, 1952년이죠. 그 동안의 일본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제 패전 직후에 혼란스럽고 이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부터 또 막 터져 나오는 어떤 대중문화, 그리고 출판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연히 또 정치사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메가더와 미군 GHQ, 점령군 수뇌부들의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천황이 인간선언하는 그 과정, 그리고 평화헌법 제정하는 과정도 나옵니다. 네, 이게 뭐 워낙 두꺼운 책이라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일일이 다 명확하게 소개를 드리기가 어렵네요. 전 이번에도 첫 번째 책으로 소개했던 에도로 가는 길도 일본과 관련된 책이잖아요. 제가 일본에 관심이 좀 많고 또 일본 학을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이번 책도 미국 학자가 쓴 일본에 대한 책이죠. 에도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일본에 관한 좋은 문헌은 영미권에서,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일본학 연구 역량이 또 대단한 것 같고요. 이게 뭐 부럽기도 하고, 네, 재밌네요. 그들이 이제 일본과 전쟁을 치렀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 패배를 껴안고 해서 다루는 것처럼 일본을 7년간 점령이죠. 점령했다고 봐야죠. 점령을 한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일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고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이래저래 많은 영향을 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 후 1945년 전쟁 패전 직후의 일본에 대한 모습을 다룬 책이잖아요. 사실 뭐 저도 한국 해방 직후의 상황도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꽤 생소하기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처음 알게 된 그런 사실들도 많았고요. 이제 전쟁 직후에 그 일본의 국민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다. 뭐 전쟁 직후니까 당연하겠죠. 이제 패배를 하기도 했고 경제 상황도 안 좋았을 거고 미군 사령부로부터 연합군 사령부로부터 많은 또 통제를 당했을 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또 뭐 그 일본의 국민들이 전쟁 직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문장 하나로만 정리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이제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이건 또 뭐 김지훈 교수님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일본에서 패전 직후에 이제 뭐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또 미군이 뭐 주둔하고 하다 보니까 일본 여성들 중에 이제 성매매를 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때 판팡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뭐 판판걸 그런 게 이제 기억에 남기도 했고 조금 어질어질한 그런 대목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이 부분은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싶네요. 이때 당시에 네, 아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책의 앞부분쯤에 있었고요. 여기에 또 관련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1946년 초의 한 보고에 따르면 어린 남녀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로 암시장 놀이, 판판 놀이, 괄호 매춘부와 손님을 흉내내는 놀이, 데모 놀이, 괄호 좌익 정치 시위를 흉내내는 놀이 세 가지가 꼽혔다고 한다. 행상인으로 분해 각자 팔 물건을 가지고 등장하는 암시장 놀이는 어린 기업가들을 교육시키는 일종의 학교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어른들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해야 했던 어두운 기억을 되살리는 놀이였다. 판판 놀이는 더욱더 참기 힘들었다. 판판이란 전후에 등장해서 오로지 미군만을 상대한 독립적 매춘부를 가리키는 은어였기 때문이다. 1946년에 찍은 사진을 보면 누추한 옷을 입은 어린 아이들이 매춘부의 거래를 웃으면서 재현하고 있는데 천으로 된 미군 상강모를 쓴 소년이 기운 옷을 입은 소녀와 팔짱을 끼고 있다. 데모 놀이는 빨간색 종이 깃발을 흔들며 뛰어가는 놀이이다. 이 아이들이 자라난 놀이가 아닌 실제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고아나 가출한 어린아이, 학생들까지도 호객꾼이 되어 미군 병사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며 용돈을 벌고 있었다. 매춘부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14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검거되면 신문은 이를 크게 보도했다. 초콜릿 주세요. 다음 단계로 배우는 영어가 우리 누나 만나볼래요? 인 아이들도 있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뭐 재밌기도 했지만 일단
어질어질했습니다. 어질어질했습니다. 특히 초콜릿 주세요 다음 단계로 배우는 영어가 우리 누나 만나볼래요. 아, 이거 14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뭐 매춘부 일제 단속에서 걸렸다. 좀 어질어질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사진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 사진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군 병사와 매춘부를 흉내내는 놀이를 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딱 나오는데 그 미군 해군 상강모 같은 거 쓴 남자아이 그리고 팔짱 낀 여자아이의 뒷모습이 나오고 그들의 앞에 세 명의 여자아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아주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아, 뭔가 많은 생각이 그냥 지나갑니다. 이 전쟁은 정말 하면 안 돼. 예, 물론 이때는 이제 패전 이후 전쟁이 끝난 이유인데 어쨌건 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때 당시에 또 상황이 혼란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저기 뭐 노동조합이나 좌익 그 정치 세력이 빨간 깃발 들고 막 데모 하는 일들이 많았겠죠. 그걸 어린이들이 보고 또 뭐 따라하고 이랬던 그 대목에서 참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좀 어렸을 때, 벌써 한참 전이죠. 그때가 이제 1996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연세대에서 그 제가 뭐 거기 그때 그 대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시에 그 이제 조금 생각이 안 나네. 범청학년? 예. 요런 그 학생 조직이 있었고 그 여름에 그런 이제 행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학교 당국과 이제 정부 당국에서 그 불순하다고 뭐 불허하고 막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다 어떤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지 좀 감이 잡히질 않아서 제가 약어나 뭐 이런 거를 바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이제 한총련이라고 있었어요. 한총련이라고 이제 대학교 그 총학생회의 연합 상급 단체고 통일운동 노선 자주민주 통일 운동 노선을 띈 그런 성격의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를 중심으로 연세대에서 이제 좀 시위를 엄청 했고 그래서 그게 그해 여름에 뭐 뉴스나 이런데 아주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막 그랬어요. 학생들도 막 많이 그 잡혀가고 그리고 이게 조금 뭐 기억이 희미해져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나중이겠죠. 그 뒤에는 이 한총련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적 단체로 확정이 되고 대법원 판결로도 확정이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TV에서 당시에 이 한총련 시위하는 모습, 뭐 대학생들 이제 머리띠 메고 다 같이 모여서 팔뚝질하면서 집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제가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쪽으로 저는 이제 그때는 뭐 초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축구하러 갔는데 그 초등학교에 정글짐 놀이기구 있잖아요. 정글짐에서 그 어린 꼬마애들이 막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꼬마 한 명이 이제 정글짐 안에서 그 무전기 같은 걸 들고 말을 하는 그런 동작을 취하면서 여기는 한총련 본부, 여기는 한총련 본부 이러면서 막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던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다 보고 배우는구나.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팜팜놀이를 따라하는 패전 직후의 일본 아이들의 그 모습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한총련 본부의 요원을 흉내냈던 그 어린 꼬마가 또 한국의 어린 꼬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 책에
또 재밌는 그 책과 관련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패배를 껴안고에 대해서 또 좀 검색도 하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또 하나 그냥 재밌는 그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네이버에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요. 이분도 어마어마한 독서가이신 것 같아요. 대단한 책 덕후이신 것 같고, 이분이 어떤 글을 쓰셨냐면, 일단 이분이 2022년 5월에, 벌써 2년 전이네요. 네, 이 절판된 도서 패배를 껴안고의 재출간 여부를 민음사에 연락해서 확인을 했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소장했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누구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 책이 품절이 됐다. 그래서 민음사에 마침 문의를 해보셨대요. 이게 뭐 재출간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2022년 5월 기준으로 몇 개월 이내에 재출간 될 거라고 회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민음사 편집부의 답변 메일을 여기다 공유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재출간을 추진하고 있다. 수개월 후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네, 남겼었네요. 근데 네, 이제 뭔가 이게 아마 한참 또 안 나왔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 블로그를 글을 쓰신 이분이 다시 민음사에 또 문의를 합니다. 이건 민음사에서, 네, 작년에도 문의 주셨죠.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 여름 2023년입니다. 2023년 1월에 이분이 다시 민음사에 그 문의를 하면서, 민음사에서 올해 여름 2023년 여름 출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또 그 답변을 이분에게 했네요. 그런데 이제 이 블로그 주인장분이 23년 11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얼마 전이네요. 23년 11월에 또 이 재출간 관련한 글을 하나 올립니다. 출판사 분들에게 피곤한 일일 수도 있으나 또 세 번째로 문의를 했다. 그래서 답장을 받았다. 이게 이제 민음사 편집부에서 한 말이, 이게 출간이 거듭 지연되어 송구하다. 작년이랑 뭐 23년 초에 또 문의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출간을 위한 판권 계약은 돼 있다. 그런데 기획상으로는 계약 후에 바로 인쇄할 걸 생각했으나 책이 나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제약상 문제로 그럴 수 없었고, 그 사이에 이제 전면 검토하다가 급히 출간해야 되는 다른 책이 있다 보니까 순서가 조정이 됐다. 그리고 뭐 그쪽에 회사의 내부 이슈도 있어가지고 지연이 됐다. 그런데 내년, 그러니까 23년 말이니까 24년에는 좀 출간하겠다라는 또, 예,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그만큼 이제 좋은 책이고 다시 읽고 싶고 다시 소장하고 싶고 한 그런 책이다 보니까 출판사에 또 계속 그 문의를 하시고 했나 보더라고요. 예. 존경합니다. 리스펙트. 네, 이 책을 보면 뭐 패전 후에 천황이 책임지는 발언, 일본의 어떤 전쟁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발언을 뭐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또 일본이 그렇게 된 데에는 미국 책임도 충분히 있죠. 예, 그런 유의 내용도 나옵니다. 네, 책 내용은 자세하게 뭐 말을 하진 않았고 여러 가지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예, 하지만 뭐 이 팟캐스트의 원래 목적이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고 내 맘대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책을 소개하는 그런 컨셉이니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패배를 껴안고 MIT 역사학과 명예교수 존 다우어가 쓴 벽돌책을 소개했습니다. 민음사에서 출간을 했고요. 2009년도에 출간한 책인데 절판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올해 2024년에 예, 제출간본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제출간본이 나오면 많이 읽어주십시오. 그래야 또 절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깝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이런 때 이 두꺼운 벽돌책을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읽어주실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책 읽어주는 남자 독거남 아닙니다. 독고다이 북수의 남자 독고남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